예, 다시 어려운 장이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 과연 전문가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가 궁금합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 모시고 시황의 해설자들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오늘처럼 주가 급락할 때가 아주 바쁜 날입니다.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으시는 그런 날인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제 보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탈출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10월에 기회가 있을까? 이런 주제들입니다.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말이지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게 징기스칸의 어록에 있는 거래요. 칸이.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 쉬어라. 그렇지만 숨 쉴 힘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되새겨야 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장 자체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9월 FOMC로 거슬러 올라가면 3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네. 물가 때문인데 그러면 뒤로 다시 가보면 물가가 과연 언제쯤 잡히게 될까요?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연내에 피크업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목표치를 연내에 수렴할 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이 점도표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든 것 같고요. 공급 쪽의 인플레이션을 보자면은 지금 WTI가 배럴당 지금 70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이 YOY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10월 중에 WTI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데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 공급 쪽의 사이드가 WTI 그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자면은 공급 사이드 인플레는 어느 정도 4분기 중에 가서는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연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요 쪽의 인플레가 언제 꺾일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어 CPI가 사실 이제 CPI보다 조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달 예상치만 보더라도 사실 9월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컨센서스는 6%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경험상 이제 유가 파동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치와 이제 코어 CPI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조금 맞붙을 때 증시가 조금 반등 기회를 모색을 했는데 지금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올릴 것 같은 그 기준금리 중앙가 목표치는 사실 한 4.6%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치가 조금 축소가 되어야지만 증시가 좀 우호적인 환경을 이제 그 환경을 삼아서 좀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근데 6%까지 오르면 안 되고 안 되죠. 핵심 물가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키 맞추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번 10월 달에 그래 75bp도 좋아. 근데 11월부터는 한 50으로 낮아지면서 뭔가 심리를 찾기를 바람이었는데 지금 센치라면 이제 11월도 75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6월 FOMC 회의 점도표 대비해서 금리 인상 폭이 한 100bp 가량 올랐고요. 예. 금리 인상 경로를 보자면은 시장이 이제 코어 CPI가 쇼크가 나기 이전에는 7월 달에 50bp, 12월 달에 25bp, 이제 연내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사이클을 이제 시장 예상치로 잡았었는데 지금 코어 CPI 발표 이후 그리고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이 예상하는 이제 금리 인상폭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 예. 또 1월 달, 2월 달 중에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계획을 타이트하게 이제 점도표를 잡고 있어서 사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실 경기 사이클이 사실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면 지금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이 사실 주가 레벨을 어느 정도 하단을 이제 지지를 해주
커질 가능성 내지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같이 2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현재 상황으로만 단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익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코스피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익이 점차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지지선으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높지만은 않아 보이고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주가 레벨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선결 과제는 지금 무엇보다 급등한 2년물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되고 떨어져야지만이 사실 시장도 안정적인 환경이 좀 머무르고 차후 이제 기회를 좀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11월에 지금 이제 75bp 올릴 게 사실 시장의 중론인데 50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살짝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경제 지표에 결국 이제 달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해야 될 11월 FOMC 전까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나 변수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 만약에 코어 CPI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낸다면은 연준이 사실 급격한 리세션을 우려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또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조금 잘 나오게 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재차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 10월 달 중순에 나오는 CPI 발표 지표는 여전히 조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보자면은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이제 7월 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리 인상폭이 100bp 가량 붙어버린 이 현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그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된다면은 이건 또 이제 미국의 경착륙 우려를 이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도 사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CPI가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게 일단 우선으로 관찰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전제 조건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사실 여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증시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3일인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제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때 발표하고요. 그 전에 이번 주 또 30일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전에 나오는 물가 지표인 PC가 발표된다면서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나요? PC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이제 CPI 지표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연준이 이제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CPI보다는 PC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회의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CPI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 구간에서는 PC 지표가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5월 달 이후부터는 사실 PC 지표는 점차적으로 조금 둔화를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CPI 지표와 조금 괴리치를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PC 지표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심리지수 센티먼트 관련된 지표라든지 내지는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도 사실 이제 그 수요 쪽의 CPI를 보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표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4분기가 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증권 전략 담당하는 이재선 의원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 오늘의 관심은 뭐 지난 금요일까지의 관심은 그런 거시적인 이벤트일지라도 오늘의 당장 관심은 와 이거 어디까지 밀리는 거지?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예, 지수가 뭐 생각하기 싫었던 전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수나 뭘 좀 기준을 잡고 지수를 선정합니까? 일단 2년물 금리가 그 공포 심리를 반영을 해서 사실 연중 최고치를 이미 갈아치웠고 네. 또 FMC 회의 결과를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금리 급등폭이 지금 지난주와 지지난주 마치 이제 발생을 하진 않는다면은
사실 시장은 1차적으로 금리 급등폭에 대한 그런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라든지 이제 금리라든지 이 매크로를 지금 노이즈를 작용하는 변수들이 지금 안정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오늘자 연저점을 깨는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11월 달 또 FMC 회의로 일단 시장의 포인트가 이제 다시금 이제 주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좀 제한적일 거지만, 사실 코스피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많이 싸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원화 절하가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증시가 이제 지금 같은 조정 국면에서 반응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선회를 할 때는 우리나라라든지 약간 수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이제 지수들이 턴어라운드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4분기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 효과가 수출 기업들에게 작용할 시점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렸을 때는 외국인들의 그 추가적인 매도폭은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11월 달 이제 중간 선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중간 선거가 지금 컨센서스가 보자면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원 집권당이 민주당일 경우가 사실 증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도 어느 정도 11월 달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 사실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고비긴 하지만 이제 경제 지표가 또다시 쇼크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버틸만 할 수 있는 지수 레벨대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위로 사실 한 100포인트 오르는 건 뭐 큰 문제 없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뭐 사실은 지금이야 2,300이 깨졌지만 올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전략하시는 분들도 전망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올해 연말까지의 어쨌든 상하단 밴드는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CPI 지표가 꺾이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기정사실화돼서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폭이 더 붙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예, 반영이 전제하에. 되는 전제하로 저는 사실 연저점을 깰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그간 봤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가 사실 이 기준금리 인상폭에도 상대적으로 또 잘 견뎌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어 CPI가 사실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고 연준도 굉장히 사실 시장 대비해서 조금 매파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지수 레벨대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4분기에 있어서는 좀 경로를 어느 정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4분기 전망 자료를 낼 테지만 이제 금리 민감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폭도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지금 보자면 2년물 금리가 한 월 평균 한 20bp 가량 상승을 할 때 코스피 지수 레벨이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이 안 되고 또 뭐 그렇다고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이익이 지금 현재 수준인 그 전망치인 전제 조건 하에서는 대략적으로 2,120포인트 정도를 하단으로 잡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2,12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만약에 쇼크가 난다면 CPI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바뀌고 지수도 변하니까 이제 전략가들은 또 항상 시장에서 그런 걸 요구를 받죠.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또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수가 항상 뭐 평균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지면 좋은데 올라갈 때는 또 뭐
오버슈팅하고 네. 떨어질 땐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생각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니까. 근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투자자에 대한 고민은 거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솟아날 구멍이 이제 3분기 실적인데요. 실적 부분에서 그래도 좋아지는 섹터나 주목해 볼 업종. 그러니까 반등이 올 때 좀 빨리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거의 원화 가치가 한 20% 이상 가까이 절하가 됐습니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통상적으로 9개월 내지 12개월 레깅을 해서 환율 효과가 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그 시점 자체가 뭐 빠르면 3분기 실적, 뭐 늦어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국면에서도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출 업종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2014년에서 15년 구간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같이 빠르게 올라갔던 구간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고 봤을 때는 실제로도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갑자기 멈추고 이익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전개가 됐고요.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QE 기대감도 반도체는 있었고요.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뭐 다른 이제 여타 수출 업종 대비해서 YY 증가폭이 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구간은 사실 뭐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은데 업종은 좀 사뭇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증가율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3분기보다는 뭐 빠르면 4분기 내지는 내년 초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출 업종들 중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이 수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익 방어력이 반도체 대비해서는 좀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 9월 달 이후에 2차 전지가 포함된 IT 가전이라든지 화학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자동차 업종의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은 해당 업종도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시가 뭐 지수 레벨대야 기대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업종들은 방어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을 했던 이방원으로 분류했던 섹터 가운데도 시장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가운데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조정받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조금 압축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조선방원, 조방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더 시장 영향을 받고 환율 효과 이런 걸 본다면 실적으로 기대할 때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쪽. 네, 그렇죠.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근데 지수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태조 이방원 업종들이 사실 방어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2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외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업종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관련된 테마 업종들의 외인 지분율이 상당히 조금 늘어났고 반면에 코스피 전반적인 지분율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꾸준히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오늘 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